예, 이게 그 세 번째 토론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정당에서 나오신 분이 한 정당을 지정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으로 이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1당과 제2당이 출연을 안 하셔서 근데 얘기를 좀 더 좀 알맹이 있게 풍부하게 하려면은 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출연하지 않은 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에 대해서 질문과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한테 질문 의견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1분 동안 질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안 나온 당은 답변할 사람이 당장 없기 때문에 2분 정도 질문 의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순서대로 녹색당부터 상호 토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저는 미래당 이번에 저희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네, 미래당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출마하신 이후에 부산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작년에 이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조직하시고 했던 여러 가지 좀 장면이나 에피소드들을 듣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시민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열망들은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조직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서 파트너로서 좀 듣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부울경 지역이야말로 탈핵에 대한 요구 굉장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희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거를 못했죠.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시차 어떻게 보면 약간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함께 그리고 정당들이 참여해서 함께 그런 기획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산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어떻게 기후위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이슈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코로나에 가려서 그것들이 좀 희석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께 진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도 기후위기다. 그리고 코로나가 기후위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함께 이 코로나 대응만큼이나 더 시급하게 이렇게 담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탈핵 부산 시민연대에서 제가 또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요코하마라는 일본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 진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 영상들, 끔찍한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당연히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가까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가 탈핵으로 전환이 되겠구나 라는 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부터 다시 재가동연대가 나오고 또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위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그런 위기를 도대체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야 변화가 오는 건가 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핵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후쿠시마처럼 됩니다. 앞에 체르노빌도 있었고 스리마일도 있었고 후쿠시마도 있지만 다음 이 네 글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당에서 상호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기호 25번 대한민국당은 26번 미래당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호 25번 대한민국당에서는 지금 현재의 특히 부울경의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또는 발생하는 그런 기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대부분 에너지 발생 장치에서 원자력 발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력을 태우는 부분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90% 이상이 그 발생 원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원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는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산업 구조를 새로운 재편할 때 그 영향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과 새로운 대안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전환 과정에서 이 누군가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가 되면 우리가 최근에 봤던 뭐 타다 문제처럼 택시 기사님들의 그런 밥그릇 문제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그리고 미래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후행동 참여소득에 있어서도 그런 정의로운 전환 부분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탄소를 조금 덜 배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할 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이라 보고 저는 이미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도 이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미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동참해 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보완과 응원이 함께 병행된다면 함께 전환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울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민중당 상호 토론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녹색당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사실 이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뉴딜 정책에서 나온 거고 경제 정책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오카시아 프로테즈가 그 기후위기 대안으로서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녹색당이 주장하는 방식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방향은 탈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용어의 다른 용어로서 대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린 뉴딜이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린 뉴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면서 사실 기후 위기 대응하면서 사회를 이제 어떻게 재개편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대전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 국가별, 각 정당별, 정치인별로 자신만의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IMF 키드의 감각으로는 이게 레고 블럭 같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요. 녹색당 말씀하신 대로 탈성장 기조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그린 뉴딜을 떠올리면서 이제 녹색 성장을 떠올리시는 분들과는 결이 굉장히 다른 레고 블럭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3주택 이상 소유 금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의료, 돌봄, 안전, 교육,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도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많이 담고 있는 정책이 이제 그린 뉴딜이고요. 방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의당과 민주당의 그린 뉴딜 각자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비교해보는 것 이것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에너지와 경제만 재편하면 되는 것인가 사회 전반의 재편을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위기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좀 자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은 미래당 차례네요. 정의당에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약간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까 민중당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목표의 순배출 제로를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이 넷제로 부분은 약간 탈핵 운동에 있어서는 약간 행위과처럼 약간 멀리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들이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순배출 제로를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더 부연 설명을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순배출 제로가 실제로 오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멍 같은 거, 루프홀 같은 이런 것을 만드는 하나의 일종의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순배출 제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구멍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탄소 순배출 제로는 그런 꼼수, 즉 대표적으로 CDM이라든가 JI 같은 이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한 이런 이제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사실 배출이 완전 제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사를 많이 지으면, 논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온실가스가 늘어나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배출 제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가 이후에 탄소 배출 제로 계획에서는 핵심이라고 보고, 이거를 뭐 어떤 그 시장주의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사무처. 네, 저는 사실은 원래 그렇게 룰을 주셨는데 아무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월 16일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린 뉴딜 정책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온 것이 4페이지짜리 문서가 다인데요. 저희가 이제 논평도 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린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뉴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디에도 얼마를 투입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 얼마를 어떻게 투입한다는 걸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린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치권에서 쓰는 말 중에 돌려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거나 또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표현하고 사실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비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탄소 배출 제로를 하겠다는 것인지 문서 어디를 봐도 저는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은 아니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뭐 다른 형식으로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종의 영상 편지 같은 거. 예, 그런 거죠. 네, 보셨으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